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우리 곁에 리츠는 트윈트리 타워입니다. 트윈트리 타워는 이제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이죠. 언론사가 사랑한 이 트윈트리 타워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윈트리 타워 일단 뭐 외관을 한번 보시죠. 상당히 이제 되게 특징이 뚜렷한 그런 이제 건물이죠. 보시면 이제 되게 곡면으로 이렇게 된 부분도 많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어떤 땅의 형상을 좀 이렇게 본떠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에 담겨 있는 자산인데,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잠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는 2020년 7월에 상장한 리츠고요. 이제 오피스 리츠를 표방하고 있는데, 현재 자산은 뭐 오피스뿐만 아니라 이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해외 자산까지 다양한 자산 담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트윈트리 타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이제 편입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태평로 빌딩을 편입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추후에 편입한 그런 오피스 자산이고요.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이제 투자 원금을 보더라도 1,889억 원을 들였는데, 나머지 이제 세 개의 자산들, 태평로 빌딩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 그리고 이수학 사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이제 이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에서 지분이 상당히 큰 그런 리츠입니다. 근데 이 트윈트리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에 준공됐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언론사가 사랑한 이제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강화문 일대에는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데, 뭐 일단 이제 강화문이 서울의 어떤 중심지기도 하고, 언론사들이 이제 여기 또 위치하고 있으면 기자들은 이제 밖으로 많이 그러니까 출입처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동하는데도 아무래도 강화문 쪽이 정부 부처라든지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 거리도 상당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또 아무래도 이제 되게 큰 상징적인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 간판이 달리면 그런 어떤 이제 노출, 디스플레이 효과도 분명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큰 어떤 언론사들 간판들이 강화문에 많이 걸려 있고, 이 트윈트리 타워에도 지금 서울경제신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오피스 시장에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프리미어 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강화문에 위치하고 있고 동아일보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 투자청이 아주 오래전에 투자한 건물이고, 최근 이제 옛날 자산들을 좀 정리하면서 싱가포르 투자청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정도에 이제 입찰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곳 13곳 정도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중에는 사실은 또 이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사도 입찰에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청계 한국빌딩을 오랫동안 임차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머니투데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요. 뭐 제가 만약에 언론사 사주라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 빌딩을 인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언론사가 아주 큰 빌딩을 사기는 좀 이제 자금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건물 매각가가 지금 한 1,500억 정도로 거론이 되는데,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정도 가격에 저 위치에 이제 지금 이제 프리미엄 플레이스가 있는 위치에 이 같은 건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이 강화문 일대 언론사가 많고, 또 그런 언론사들이 얼마나 강화문을 좀 좋아하는지 좀 그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든 예시였고요. 아까 그 트윈트리 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론사와 인연이 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윈트리 타워가 있던 자리는 사실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이 있었던 자리죠. 이 상당히 옛날에 아주 인상적인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 보시면 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되게 뭔가 이 공상과학 만화에 나올 듯한 그런 어떤 모습 형상을 하고 있죠. 이게 한국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 김수건 씨가 1960년대에 설계한 건축물이고,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한국일보가 IMF 때 이제 IMF 이후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자산을 매각을 했고, 그때 이제 2006년에 팔리고 나서 이 트윈타워가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트윈트리 타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일보가 사실 지금은 이제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을 떠나서 이제 동아마루라는데 이제 팔렸지만,
이제 제가 입사를 할 때만 해도 한국일보와 서울경제가 이제 같은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에 있었고,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신문사를 들어가면 경찰서를 이렇게 돌게 되는데, 돈다는 건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숙박을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여러 이제 한 네다섯 개 경찰서 맡아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 경찰서 돌게 되는데, 제가 입사할 당시에 경제지들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회부 출입처가 있는 데가 별로 없었기, 경찰서 출입처가 있는 데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국일보, 이 결국 뭐 자매지였기 때문에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사회부 수석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때 경찰서를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저희는 했는데, 한 달 동안 뭐 동작, 방배, 뭐 금천, 그리고 이제 관악, 이 4개 경찰서 하루 종일 돌았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그때는 이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과 서울경제가 이제 같은 한 몸이었기 때문에 뭐 저도 이 중학동 사옥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이제 상당히 이제 신문사 내에서도 중학동 사옥 시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사실 이 중학동 사옥을 입사를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입사를 할 때는 이미 중학동 사옥을 팔고 다른 이제 오피스 빌딩을 전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충무로에 있는 이제 빌딩으로 입사를 했고요. 사실 이제 그 빌딩도 제가 또 나중에 또 호텔로 컨버전 됐다가 다시 이제 오피스로 개발돼 가지고 작년에 이제 SK 리츠가 이제 편입을 했죠. 예, 그 자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대문에 있는 그 당시 인강 빌딩으로 이제 서울경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인강 빌딩은 또다시 팔려가지고 지금은 NH농협금융그룹 소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경제가 다시 이렇게 이 예전에 중학동 사옥 있던 자리 트윈터리 타워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사를 와서 좀 일정 기간 다녔고, 그때 이제 제가 분위기를 보면 이제 그 서울경제 신문 내에서 이제 한국일보 팔렸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 창간한 그런 창업주들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업주들이 향수 때문인지 몰라도 이 예전에 이제 한국일보가 있던 이 중학동 이 자리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때 트윈터리 타워로 이전을 했고, 지금까지도 트윈터리 타워를 쓰고 있고, 트윈터리 타워 앞을 지나가시다 보면 서울경제신문이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언론사가 사랑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전히 이제 옛날 분들은 이 자리가 한국일보 있던 자리다라는 걸 상당히 이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사실은 뭐 트윈터리 타워가 있고, 거기 이제 서울경제를 빼고는 이제 언론사 옛날 한국일보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은 보면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여기 건물에 있을 때 사실 이 건물이 2개 동으로 있는데, 한 개 동에 이제 일본 대사관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 대사관은 이 트윈터리 타워 바로 옆 부지에 이제 새로운 대사관을 지으려고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한일 관계 때문에 그 뒤편에서 계속 이전 소녀상도 있고 이 반일 같은 이전 시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본 대사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그때 보면 뭐 간혹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이제 일본 대사관을 이렇게 뭐 이제 돌진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래 보면 경찰들이 많이 이렇게 질서 치안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경비를 섰던 기억이 납니다. 네, 되게 아까 말씀드린 되게 특이한 건물인데, 또 하나 되게 특징이 하나 있는 건물이었는데, 사실 이 뭐 트윈터리 타워 뒤편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여기가 이제 GS 칼텍스 경복궁점 이제 주유소가 있던 자리인데 1층에, 근데 이제 이 주유소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GS 칼텍스가 사대문 안에 처음으로 선보인 옥내 주유소였고요. 근데 또 이게 또 작년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제 주유소가 옛날만큼 이렇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치를 운영하는 이지스 자산을 이용해서 이 주유소를 문을 닫고 이 자리를 다시 리테일로 들여가지고 이 활성화하겠다고 문을 닫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연도 있는 그런 이제 빌딩입니다. 그리고 뭐 상당히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눈에 띄는 건물이고, 아마 이제 이 리츠, 상장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이렇게 친숙한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너 이름이 이제 우리 곁에 리츠인데, 이걸 기획한 취지도 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리츠가 보유한 자산을 좀 이렇게 친숙하게 좀 잘 알고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강화문 가시면 꼭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트윈트리타워 뒤에 있는 이제 수송스퀘어도 이제 올해 이 D&D 플랫폼 리츠가 인수를 하면서 또 인근에 또 다른 또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는 1층에 리테일들도 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다닐 때는 사실 이 리테일이 되게 활성화 안 되긴 했어요. 여기가 이제 보면 강화문 한복판이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이 상당히 좀 활성화 쉽지 않았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은편에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던 대한항공 부지였다가 서울시가 인수한 송영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도 관광객들이 요즘 많이 가기 때문에 점점 더 좀 이렇게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자산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언론사가 사랑한 트윈트리타워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 보유한 트윈트리타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